외교부 장관님, 네. 외교부 장관님을 위해서다 또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확인 사항을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네. 개헌법 2조 6항에 의하면 행안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서 계엄을 제안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했습니까? 국무총리를 거쳤습니까? 안 거쳤습니까? 안 한 것으로 전 들었습니다. 그렇죠. 안 했죠. 자, 그 부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헌법 82조에 보면 국법은 다 문서로 행정행위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국무회의 회의록 없죠? 정식 안건 상정이 없었죠? 부서가 없었죠? 사인이 없었죠? 네. 그러면 국무회의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였던 국무위원들 중에서 비상계엄은 아니되옵니다 하고 강력하게 가장 강력하게 반대 만류했던 국무위원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제가 반대 의견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최상목 경제부총리하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심지어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내가 사표까지 내겠다라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교부 장관은 내가 사표 내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돌아와서 간부들 소집해 놓고 바로 사직서 아침에 출근할 때 갖고 오라고 해놨습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그때 이미 그걸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발설을 하지 말로 하지는 못했지만 바로 부처로 들어와서 나 사표 내겠다 하는 것을 간부들한테는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여러 명 강력하게 앞에서 했습니다. 반대했고 사표를 내겠다라는 것까지 간부들 앞에서는 얘기한 건 사실이죠. 네. 자, 또 하나는요. 그 평택에 있는 미군이 출동할 태세였다. 그 제 뇌피셜로는 미국이 계속 반대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반대했겠죠. 네. 그러면 주한 미군이 출동할 태세였으면 계엄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출동할 태세가 아니었느냐 하고 저는 추론하는데 맞습니까? 저는 금시 평택의 움직이라는 거 지금 오늘 처음 들었고요. 네.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부로 아니 미국이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 펼쳤고 반대한다고 해서 그게 움직인다. 초기에 저는 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미군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출동할 태세를 갖췄다는 제가 얘기를 다른 데서 들은 바가 있는데 그러면 미군이 계엄군을 진압하거나 반대하기 위해서 출동하려고 했던 건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그런 정보를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제가 몰랐을 거와 마찬가지로 미국 쪽도 전혀 모르는 상태여서 상당히 당황하고 언짢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지원 의원님. 외교부 장관. 네. 경찰이 이번 국무회의 조사 결과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 네. 이렇게 함으로써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는 불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재했다는 말도 저는 적합한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회의 자체가 어떤다고요? 좀 크게 말씀해 보세요. 회의를 개의하고 뭐 의견을 묻고 그런 형태의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재라는 말도 저는 적합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국무회의가 법을 갖춘 그런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하면은 다 국무위원들이 부서를 하게 돼 있죠. 네. 그것도 안 했죠. 네. 마찬가지로 계엄이 선포되면은 대통령실에서 국회에다 알려줍니까? 정부 측에서 국회에 통보를 합니까?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통보해야 된다는 건 알고 어떻게 있습니다. 됐든 통보도 하지 않고 예. 더욱이 해제 의결을 했다고 하는 국무회의도 결과도 국회에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정경에 해제 결의를 하고 새벽 6시까지 본회의장을 지키면서 제가 그 유명한 잠자는 모습이 보도도 됐어요. 이게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불법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을 합법화로 얘기하고 국회도 이렇게 무시하고 이런 게 문제점입니까? 자, 미 국무성 테드 캠벌 부장관이 맨 처음 유감 표명을 했죠.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 공개적인 자리에서 코멘트를 하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크게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테드 캠벌 부장관이? badly judged라고. 네? 영어로 badly judged, 예. 크게 잘못 판단했다는 말. 우리 한국 국민들이 알아듣게 좀 한국말로 해보세요.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그게 외교부에서 통보를 한 후 그러한 메시지가 나왔습니까?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그러한 메시지가 나왔습니까? 아니 그게 어떤 외교부에서 통보한 적 있어요? 그냥 상황이 이미 발생한 후기 때문에요. 뭐 그냥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미 정부 당국과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상황 공유는 뭐 실무차원에서 했습니다. 제가 장관 레벨에서 그 문제하고 또 소통하는 것을 제가 미뤘다는 말씀을 국회 본회의 때 제가 드렸습니다. 네. 네. 외교 채널에서 현지 독립 차원에서 미국에 사전 통보가 돼야 되잖아요. 사전 통보는 없었습니다.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네. 그럼 그 후에 그러한 공유를 해서 미 국무부 테드 캠벌 부장관이 그러한 메시지를 말했느냐,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말했느냐 이걸 물어. 그냥 상황을 공유를 했기 때문에 자의적인 판단일 수도 있고 상황을 파악한 후에 한 말 그건 제가 그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제가 민주당 네. 안보상황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 측과 공유를 했어요. 네. 이러한 일이 비상계엄이 나면 미국이 즉각적인 개선 표명을 해줘야 된다. 과거 5.18 얼마나 많은 부담을 미국 정부가 가졌느냐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우리 외교부에서 어떤 액션을 하셨는가,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말씀만 해보세요. 이런 일이 상관은 안 했어요. 예, 이런 일이 일어났고 대외 정책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그 정도의 메시지만이 갔습니다. 지금 네, 정리해 주시죠. 트럼프 신정부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그 당선인과의 통화 때까지는 작동을 했습니다만 그 상황이 터진 후에 며칠은 조금 그 동력을 잃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미대사관을 중심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네. 중국에서 네. 내년도 내시는 진짜 지 그리고 외교는 변할변차 변 지변으로 표시해더라. 우리는 이 국내 상황을 해결하는데 우리 모두의 지혜가 필요하고 외국을 상대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겠어요. 네, 오늘 외교부 장관께서 오셔서 국무회의가 불법이 아니라 아예 없었다. 주제도 없었다. 안건 상정, 뭐 심의 토론 이런 것 자체가 없었다. 그러니까 불법이라기보다는 아예 국무회의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견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자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건 그냥 거의 뭐 잡담 내지는 간담회 이런 거지 국무회의 형식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뭐 잡담이나 간담회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나치는 것 같고요. 아니 국무회의는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러는
의견이 교환된 자리라고 생각하십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국무회의는 없었다는 거잖아요. 저는 절차적인 그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본인은 돌아와서 간부들한테 사퇴 의사를 밝혔다라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본인은 심각했고 반대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하늘의 태양은 하나입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2명 있습니까? 1명이에요. 대통령직을 정지당했을 뿐이에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지금 권한대행을 하는 거예요. 국무총리직을 탄핵을 시키면 대행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려면 200석이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가야말로 진짜 후한무치한 일이죠. 말이에요. 남통일 부위원장을 위원장직으로 대행한다고 해서 탄핵하는 거 생각 안 나요? 제발, 민주당이 먼저 했으면 또 제발 국민의힘 당원인 윤석열 내란 수계가 비상계엄 사태를 선포했으면 같은 당으로서 좀 부끄럽게 생각하세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내란 수계 아니고 그럼 뭐예요? 내란 수계 맞죠? 내란 수계를 옹호하는 것 자체가 내란 동지예요. 조용히 하세요. 자, 조용히 하세요. 3분. 국방부 장관 대행님, 예, 김동혁 검찰단장 제가 얘기 구두로 말고 서면으로 얘기하시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방첩사 법무실장 왜 중령에서 TO가 대령으로 늘었는지, 왜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중령이 바뀌게 되는지 그 과정 알고 계십니까? 제보가 계속 들어오는데요. 국방부 장관보다 제가 국방부 내용을 더 만약에 잘 알게 되면 그건 문제 아닙니까? 예, 그 내용은 제가 그 방첩사 23년도 4월에 전체적인 직무 조정과 관련된 것이 검토되고 거기에 대해서 보강이 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 그렇게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김동혁 있습니다. 6454기 검찰단장이 23년 12월 이미 중순에 방첩사의 법무병과 대령 편지 하나가 선중된다는 발언을 이미 한 바 있습니다. 제보가 들어왔고요. 또 김동혁 그 단장이 이은숙 중령이었죠, 법무실장. 그 방첩사 그 당시 방첩사 법무실장에게 물러날 것을 권유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이 부분 조사하시고요. 임기가 1년이나 남았는데 왜 바로 물러납니까? 그리고 홍창식 육군 법무실장 있죠. 알고 계십니까, 장관 대행님? 예, 알고 있습니다. 이 홍창식 이 법무실장도 윤비나 방첩사 법무실장과 여인영을 만났습니다. 3월 말일에. 저 날짜도 특정해서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그런데 4월에 방첩사 법무실장으로 4월 25일 날 4월 말에 2명이 추천되었었는데 이미 3월 말부터 여인영 방첩사령과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4월에 특전사 법무실장 64, 60기 윤비나 대령과 동기가 방첩사와 특전사 법무실장으로 배치가 됩니다. 이 부분 진짜 좀 조사 좀 하십시오, 제발. 장관 대행님, 어려우시더라도 최소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도 하시고요. 두 번째, 지금 수사 2단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93의 이기갑 여단장이 단장을 맡고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방정환 준장이 부단장을 맡는 이 정말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사실 어떻게 국방부 장관을 보좌해야 될 사람이 기갑 여단장에 보좌를 합니까? 말도 안 되지. 그런데 여기에 1대장으로 지목된 김상용 대령 알고 계시죠? 예, 김상용 대령 지금 국방부 조사본부 자체 수사팀인 내란 TF 팀장으로 있지 않습니까? 예, 직무에서 그러면 배제시켰습니다, 제가. 이 임명된 것 자체가 물론 결국 20일 날 해체되긴 합니다만 여기 조사본부에 제가 지금 몇몇 간부들 굳이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지금 20일 날 해체하셨으니까. 하지만 조사본부 이 조사 2단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조직에 관여했던 간부들 다 직무 배제하십시오. 저 이거 예. 지금 다 공개하겠습니다. 언젠가 명단 다 공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된 조치. 그 피해 보상은 누가 해줍니까? 그 원고들은 그런 거 해달라고 하는 사람 원고들은 재산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나중에 소송 비용 보전 청구도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양심이 있는 정말 법사위원들이면 이런 법을 함부로 이렇게 제기해가지고 토론도 없이 표결하자는 말 꺼내시면 안 됩니다, 진짜. 이 우리 국가 상황이 어려울수록 좀 이성을 가지시고 이 법이 과연 어떤 법인지를 좀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살인죄라든지 뭐 군에서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 이런 건 좋아요. 이미 다 법이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법들 숨어 있는 것들 직권남용죄 이런 걸로 해가지고 평생 민사소송 제기하겠다. 과연 그런 거에 우리 공무원들을 다 노출시키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22대 전반기 법사위원들 좀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좀. 이상입니다. 정신 자, 잠깐만요. 정신을 차릴 것은 내란 수계를 배출한 국민의힘이에요. 아셨어요? 제발 국민의힘 의원님들 본인 정신줄부터 챙기세요. 자, 토론 종결 동의가 들어왔고요. 토론 종결 이성인 의원님의 토론 종결 동의가 있었고요. 이건태 의원님의 제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에 국회의원도 포함시켜서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은 왜 안 넣어 이번에? 시끄러워요. 수사권 주세요. 그러면 국회의원에게 수사. 서영기 의원님 마지막 토론하세요. 범죄하겠습니다. 수사 받겠습니다. 그래서 수사권 주십시오. 그럼. 서영기 의원님 토론하세요 마지막으로. 수사권 주세요. 자, 제가 토론하겠습니다. 본인 80년대 제가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했습니다. 치안본부에 끌려가서 물고문 받았습니다. 죽도록 맞았어요. 그런데 저는 살만해서 살아서 왔어요. 그 당시에 고문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고문을 받았고 이게 잘못된 거다라고 특례법이 만들어서 소송을 걸어서 무죄를 받았어요. 무죄를 받았으니 이제 그 사람을 수없이 고문하고 그리고 국가보안법이니 간첩법이니 엮었던 그 사람에게 벌을 줘야 해요. 벌을 주려고 했더니 시효가 지났어요. 시효가 지나고 이 사람은 죽었어요. 딸이 처벌을 하게 하고 마음의 위로라도 받으려고 배상을 받으려고 했더니 공소시효는 지났고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거대한 반국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이야기할 때 그 고문을 했던 자에 관한 증언을 했던 사람 정도만 시효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인륜적이고 반인간적이고 반국가적인 범죄는 바로 곁에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를 물에 빠뜨리고 그리고 때리고 했던 자가 기억이 안 나요. 신상무와 최 부장이에요. 제가 그 사람들 다시 가서 하려고 하지만 저는 그냥 아까 우리 법무부 차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소시효가 있는 이유는 뭐죠? 1. 증거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2. 분노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찾아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처벌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저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속에 넣어놓고 죽을 만큼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례를 우리가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공소시효가 없다는 거지. 당장 고발하고 싶은 사람은 지금도 당장 고발합니다. 공소시효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장 고발하고 당장 처벌하라 그러지. 그런데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그 범죄에 대해서 당했을 때
증명하지 못하고 그리고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유족이 시효를 없애서 내가 그 시효가 없는 만큼 그 다음에 배상도 받게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슨 14만 공무원이 대상이니 많이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이 법을 왜곡하고 있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네. 이성인 의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건태 의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제정신 차리세요.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송석준 의원님은 145조 1항에 의해서 1차 경고합니다. 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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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석준 의원에 대해서는 1차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발언권을 중지합니다. 발언권 중지합니다. 송석준 의원 발언권 중지합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님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님 손 들어주세요. 내려주세요. 다음 반대하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박지원입니다. 오늘 저는 헌법재판관 세 분의 인사청문위원장으로서 청문 결과, 과거 25년 전 김대중 정부에서 인사청문회가 도입됐을 때는 사실 뭐 부동산 투기니 주가 이런 걸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나 투명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공직자들의 투명성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특히 제가 네 번째 헌법재판관 청문회를 했는데, 김복형 현 헌법재판관을 비롯해서 오늘 한 세 분도 그러한 하자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법부가 그만큼 투명해졌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 행정처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이런 좋은 소식도 있지만은 인간적으로 많은 고뇌를 느끼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수처장, 네.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로 이미 규정이 돼 있고, 오늘 아침 모든 일간 신문을 보더라도 NNL에서 북한을 유도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비상계엄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외환죄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내란 외환죄를 범한 우두머리는 즉각 체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공수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내일 그 소환 시간 이전에 그 공수처의 기본적인 입장은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시는 시간을 꼭 내주시기를 지금 바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만약에 안 내주시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의 그 기본 입장을 법절차에 따라서 말씀드렸고, 하실 그 거죠?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꼭 뭐 정해진 방침은 없지만은 절차에 따라서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 어떤 긴급한 사안이고 또 엄중한 사안인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 또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공수처장을 계속 추궁했지만은 근자에 와서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모든 언론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란, 외환죄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한남동 공간에 1시간이라도 둬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자진 출두를 하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공수처로 가느냐, 헌재로 가느냐, 홈쇼핑 즐기듯 윤석열의 이런 작태는 끝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안 나오면은 거듭 긴급 체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합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내일 그 10시로 정해져 있지만은 저희들은 조금 더 시간을 늘려서 더 기다린다는 심정으로 내일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는 시간을 꼭 내주시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법원 행정처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나라가 무속공화국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이 무속 속에서 대통령과 영부인이 살아가는데 이거 보십시오. 건진법사, 천공스승, 풍수교수, 보살장군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내년부터 윤석열의 운이 좋아진다. 석 달만 지나면 끝난다. 이것을 믿는 윤석열, 김건희 이분들이 있는 것은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지인이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 계셔서 좀 어울리지는 않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한홍, 찐윤 중에 찐눈 의원하고 풍수지리학 교수가 기업인 한 사람과 골프를 칩니다. 그 풍수 교수가 말씀합니다. 내년부터 윤석열의 운이 좋다. 천공스승은 100일만 기다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과연 이 나라를 움직이는 대통령 영부인이 할 일이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는 이게 뭡니까? 헌법재판관 제가 3번 해보니까 하자가 없어요. 물론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국회에서 인준해서 보내면은 여야가 합의해서 오면은 임명하겠다? 언제부터 여야 합의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합법적으로 우리 법사위원회가 열리고 있으니까 감사원장 대 법원행정처장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런 회계망측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제가 수차 얘기했지만은 제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면서 저하고의 관계가 있는 한덕수 OECD 대사를 청와대로 불러드렸습니다. 저하고 막역한 친구이지만은 저는 인간적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가? 우정을 지켜서 막아야 되는가? 그러나 저는 국가를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영부인 대행도 무속의 지대한 전문가입니다. 미술계의 큰손으로 김건희, 최은순 여사와 그 무속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윤석열, 김건희, 한덕수 총리가 이러한 역술인들의 얘기를 듣고 그런 오만방자한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사법부, 감사원, 공수처, 법무부, 법제처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세울 지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어떠한
시대적 요구인 헌재를 완전체로 만들어서 그 헌재에서 탄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속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맡기면 안 되기 때문에 우정을 버리고 애국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질의할 차례이나 이석하였으므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장님, 네. 아까 내가 목소리를 높여서 미안합니다. 내일 안 나오겠다는 취지로 그 변호인, 진짜 변호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모 변호사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했던 거 보면, 또 탄핵이 먼저고 수사는 나중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안 나올 뜻을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안 나오면 체포영장 청구해야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지금 상황은 그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공수처의 기본 입장은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시는 소중한 시간을 꼭 내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리고 원하는 바입니다. 공수처 출석 요구에 2번 불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검찰이 그 전에 2번 소환했던 것까지 합하면 4번째 소환에 불응하는 것입니다. 소환장조차 경호원들 내세워서 수령 거부하는 방식으로 아주 찌질한 방법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출석 불응 또는 출석 불응에 염려가 있는 자 맞죠? 형소법의 규정을 충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인정하시죠? 그에 관해서는 제가 또 공수처의 수장으로서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바로 영장을 청구해야 맞을 텐데, 그 많은 장성들 다 구속이 됐는데, 경찰청장도 구속이 되는데, 왜 내란의 수개인 피의자는 특별한 예우를 할 뜻을 비추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의원님의 그 귀한 말씀은 새겨 듣겠고요. 다만 우리 공조수사본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절차상 그런 방침들에 대해서 아직 결정은 안 돼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공수처장님은 자존심이 상하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검찰하고 경찰이 수사를 할 때는 서로 속도 경쟁을 하면서 신속하게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국민들이 나름 시원함을 좀 느꼈을 텐데, 묘하게 공수처가 검찰의 사건을 이첩받고 경찰하고 합수부를 구성하면서부터 속도가 너무 느려졌습니다. 저는 해병 사건을 가지고 1년 넘도록 대통령실 압수수색도 못하는 공수처가 왜 갑자기 이 사건을 가지고 욕심을 낸다고 할까? 진행만 못하게 방해되는 건 아닐까? 수사 능력을 믿어도 될까?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검찰로 하여금 공수처가 아닌 경찰로 사건을 옮기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했는데, 어쨌든 문제가 이렇게 터졌단 말이죠. 설마 윤석열 피의자 봐주기 위해서 공수처가 사건 가져온 건 아니겠죠? 의원님의 그런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공수처는 검찰, 경찰의 수사권, 주도권 다툼에 대해서 이첩 요청권을 행사하였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원님의 그러한 염려가 기후에 머물도록 저희들은 신속한 수사, 다만 이제 적법 절차를 지킨다는 그 공수처의 또 그러한 만약에 알겠습니다. 만약에 3차 소환을 또 하겠다고, 총 합하면 5차 소환이 되는 셈이죠. 검찰 것까지 포함하면 3차 소환을 또 시도를 한다면 그것은 해를 넘기겠다는 얘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국정 혼란을 우려하는 국민들, 또 추위에 도심 집회에 나서면서 내란 사태의 신속한 종결, 탄핵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들의 그 고통, 이것을 외면하는 처사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공수처의 신뢰, 향후의 존폐 문제와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3차 소환 없이 바로 법대로 해주시기를 간곡히 사정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그 어떤 국민들의 공수처에 대한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서도 저희들은 여러 가지 또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지정된 시일이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내주시기를 꼭 바라는 알겠습니다. 입장입니다. 내일 10시가 아니라도 일과 시간 중에 그건 기다리시고 해가 지기 전에 꼭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조금 늦더라도 기다린다는 심정으로 내일 10시에 소환 날짜를 좋습니다. 모든 것을 그러면 준비하면서 내일 준비하고 저녁이라도 있습니다. 꼭 청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국방부 차관님 질문 차관입니다. 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후에 우리 차관님께서 군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관련자들, 장성들 보직 해임도 하고 또 안정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덕수 총리가 수구 세력의 지지 때문인지 아니면 박지원 의원께서 말씀하는 무속 신앙을 믿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특검법 공포를 미루겠다고 선언을 하고 또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거부할 뜻을 저렇게 표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차관님의 공직자로서의 최소한도의 그 책임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는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2정당의 국회 제2정당의 원로 의원들이나 한덕수 총리가 내란범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면 내란은 아직도 종식되지 않았구나. 현재 진행형이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또 하나의 일례가 비상계엄 시에 정보사 소속의 HID 블랙 요원들 청주 소재 군공항을 공격하라는 밀명을 받고 출동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복귀를 안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명령권자가 없어져서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는 복귀를 못 한다고 외부에서 버티고 있다는 이런 제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이 어떻습니까? 예, 관련 보도 제가 언론에서 봤고 제가 확인한 결과 그때 동원이 됐던 관련 요원들은 다 상황이 종료돼서 다 부대에 원복이 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복귀 인원은 없는 셈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기우라서 다행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기강 유지를 위해서 책임을 끝까지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의하기 전에요. 공 처장님. 네. 지금 내란 수계 피의자 윤석열 씨가 오늘도 소환에 응하지 않았죠? 내일 10시가 소환 시간입니다. 내일 못 나갈 것 같다고 석동현 변호사가 얘기했는데 내일도 못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을 청구해서 강제구인해야 되는데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쓸 내용이 없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상태에서 공수처의 입장은 대통령께서 내일 소환 시간에 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처장님도 용어를 똑바로 하세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대통령을 소환하는 게 아니라 내란 수계 피의자를 소환하는 거예요. 정확히 하세요. 자, 영장에 윤석열 대통령님 이렇게 씁니까? 내란 피의자 윤석열 이렇게 쓰죠? 그거부터 제대로 하시고요. 체포영장에 쓸 내용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형법 87조 내란죄 이거 쓰면 되고요. 형법 91조 국헌문란에 관한 조항 이거 쓰면 되고요. 똑 떨어지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헌법 49조, 헌법 77조 1항, 4항, 5항, 개헌법 2조, 2항, 6항, 개헌법 3조, 개헌법 4조, 헌법 89조, 개헌법 2조 6항, 헌법 82조, 82조는 문서로서 해야 되는데 국무회의 때 문서가 없잖아요. 부서도 없고. 그리고 국무회의 자체도 없었고 국무회의에서
비상검열돼서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 국무총리한테 거쳐서 한 것도 아니고 조금 아까 외교부 장관이 그런 거 전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명백하게 법 조항 위반한 것이 똑 떨어진 것을 제가 얼추 봤을 때 50개도 넘어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쓸 내용이 너무나 풍부하고 차고 넘치는데 하면 되잖아요. 영장이 기각될까 봐 두려워서 그럽니까? 왜 안 하는 거예요? (50개) 조항도 넘다고요. 찍소리 못하고 아무 소리 못할 똑 떨어지는 조항이 50개도 넘는다니까요. 체포영장, 구속영장에 기재할 내용이. 근데 왜 안 하는 거예요? 할 말 없어요? 위원장님 그 말씀을 잘 새겨 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제가 사용한 호칭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수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수사진에게도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어떤 흐트러짐 없이 예우할 사람한테 예우하세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처장. 예. 아니 선관위에 두건을 씌워가지고 벙커에 끌고 가서 야구 방망이로 때리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HID 동원하고 지금 NLL 북한 공격을 유도한다는 수첩도 나왔고 사살한다는 단어까지 튀어나오고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던 윤석열한테 무슨 예우가 필요해요? 네, 위원장님 저희 그 공수처에서 여보세요. 네. 그런 준비하는 자세로 지금 저희들이 그 내일 소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대통령께서 꼭 공수처장. 참석해 주시라는 공수처장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체포 대상이 아니어서 그렇게 한가한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체포 대상에 포함됐던 사람은 야 어디 끌려가가지고 야구방망이로 두들겨 맞았을지도 모르겠다. 총 맞아 죽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치 떨리는 분노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앉아 계신 법원 행정처장이 봤을 때도 재판 판결을 무죄로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체포해가지고 두드러 패겠다는 게 윤석열 내란 수괴 그자들의 생각 아닙니까? 뭘 예우를 필요해요? 그런 얘기하면 봉수처장 있잖아요.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댓글에 엄청난 욕하는 댓글이 막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법조인인 제가 봐도 체포영장, 구속영장에 기재할 내용이 50가지가 넘는다니까요. 아야 소리 못하고 똑 떨어지는 것들이 왜 못해요? 그러니까 박균택 의원님 같은 분들이 공수처만 가면 뭐가 오리무중에 빠지고 뭐가 진척이 안 된다 하는 질책을 받아도 싸요. 잘 하시기 바랍니다.